최근 제 컨텐츠 담당관이 또 뭣도 모르고 헬스에 대해 아는 척을 늘어놨습니다. 가짠터라도 잠시 들여다보시죠. 공작새 근육을 만드는 헬스가 몇 년 전부터 유행인데 70년대라면 액션 스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몸이 이제는 동네 헬스 트레이너보다 못한 몸으로 취급받는다. 내추럴이 아니니까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공작새 근육을 유지하려면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최소 하루 5끼는 먹어야 한다. 이러한 식단은 몸의 세포가 자가 포식할 틈을 주지 않는다. 술, 담배를 많이 하고도 장수하는 사람은 많지만 보디빌딩을 하면서 건강히 오래 사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돌연사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산다. 보디빌딩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해야 한다. 사진을 찍기 위해 유행 따라가려다 신체라는 자산을 낭비하지 마라. 보디빌딩 선수들은 은퇴 후에 장애인이 되거나 돌연사한다. 블라블라. 제 컨텐츠 담당관의 반복되는 어리석은 일관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는 상식을 본인이 뒤늦게 접하고선 남들은 그걸 모르는 줄 알고 아는 척을 한다는 겁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조차 소식하고 오래 식사할 것을 권했고 조선시대 왕들도 과식과 육식 위주의 식단을 하면 신하들로부터 잔소리를 들어야 했을 정도로 소식하면 건강한 것은 예로부터 상식입니다. 다만 그것은 왕이나 양반 등 원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소수의 권력층에게나 필요했지 일반 백성들은 배를 굽는 게 일상이었기에 알아도 쓸데없는 지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고소득 세금 구간이나 상속세에 대해 알아도 의미 없는 것처럼요. 한반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선시대, 일제시대, 6.25 등으로 오랫동안 영양이 결핍된 빈곤기를 겪어서 하루 세끼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넘어 꿈이었고 이는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전과 패전으로 굶어 죽을 걱정을 해오던 일본의 일반인들도 아침에 생선구이와 국을 포함한 식사를 하는 걸 중요시하죠. 그렇게 하루 3끼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8, 90년대를 보낸 성인들이 90에서 00년대부터 높은 성인병 발병률을 보였고 그러니 의학계의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2010년대에 보았던 간헐적 단식, 지방의 반란 등이 나왔습니다. 2014년 MBC 다큐멘터리를 통해 간헐적 단식이 소개되었고 당시에는 그 효과에 대해 의사들조차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2016년에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관련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자 지금의 간헐적 단식은 건강에 좋다라는 상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아침마다 비타민 같은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챙겨보는 한국의 아줌마들도 아는 이걸 가지고 2024년인 지금 사람들을 훈계하듯 말하고 자빠졌으니 기가 차는 거죠. 또 제 컨텐츠 담당관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오류는 상황을 생각지 못하고 지식만 내뱉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약 처방률이 가장 높은 미국의 자료를 가져와 우울증 치료를 잘 받지 않는 한국 사람들에게 우울증 약이 남용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번에도 그가 물고 빠는 미국이야말로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비만과 성인병 문제를 겪고 있고 우리나라야말로 이제 새끼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적어졌고 미국은 아직도 아침에 시리얼이나 빵과 같은 고탄수와 함께 당이 넘쳐 흐르는 주스를 마시고 공복에 고카페인 커피를 마셔 건강을 해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만큼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침마다 공복으로 공원에 나와 국가에서 설치해준 운동기구로 운동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건강한 나라는 드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마치 한국전쟁 직후 미군을 보듯 미제라면 사족을 못 쓰고 꼬부랑 글씨라면 무조건 찬양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식을 담았다 뱉지만 말고 그게 맞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여러 상황에 적절히 대입하는 지혜를 키워야겠죠. 제 컨텐츠 담당관이 까는 보디빌더들의 식단을 봅시다. 하루 4번에서 6번까지 고단백 식사를 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입니다. 유명 보디빌더까지 안 가도 김종국 형님 덕에 그런 식단이 통풍 등에 걸리기 쉬운 나쁜 식단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단을 하는 이유는 건강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보디빌딩식 식단을 한다면 이상한 거지만 건강한 몸을 넘어 높은 수준의 근육질 몸을 만들기 위해 다소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런 식단을 챙겨 먹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인간이라 칭한 이유는 우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희생을 치르는 건 필연적입니다. 제 컨텐츠 담당관의 말 맞다나 신체라는 최고의 유형 자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래 대부분의 스포츠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축구, 농구, 테니스 같은 달리는 구기 종목은 관절을 파괴하고 야구, 골프 같은 편측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도가니에 안 좋으니 슛을 살살 때려라. 류현진 선수에게 팔꿈치에 안 좋으니 살살 던져라. 베이커 선수에게 손목 아프니 무빙 치지 마라. 라고 하는 멍청이는 없을 겁니다. 건강에 안 좋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운동선수
선수입니다. 건강에 좋을 것만 같은 달리기조차 선수 수준이 되면 각종 부상에 시달리고 경기 시간이 9초밖에 안 되는 우사인 볼트도 허리 디스크와 싸우며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9초를 달리기 위해 4년간 관절을 갈아 넣기에 우리는 그를 리스펙합니다. 그럼 이게 꼭 운동에만 한정될까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것은 하루에 닭가슴살 500g을 먹는 것보다 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건강 생각하며 연구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건강 생각하며 일할까요? 우리 인간은 그저 의식주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무언가를 이루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있고 그걸 위해 희생과 노력을 했기에 지금의 인류가 있습니다만 간혹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범인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그걸 장기간 인내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노력과 성과를 쉽게 비하합니다. 그걸 할 기회가 없었던 어린 친구들은 그럴 수 있지만 30대가 되어서도 그러고 있다면 병에 가깝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지 않도록 깨우쳐야 할 겁니다. 헬스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사실은 피지크 선수들처럼 몸이 좋아지고 싶고 몸짱 돼서 여자들에게 인기 얻고 싶어서 헬스장에 등록했다가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괴롭고 생각보다 너무 아파서 식단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금세 포기하고 갑자기 정신승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육 너무 크면 여자들한테 인기 없어. 근육 너무 크면 옷빨이 안 받아. 헬스장 갈 시간이 없어서 맨몸 운동하려고, 헬스 질려서 크로스핏 하려고. 요즘 누가 헬스하냐? 골프가 대세야. 전부 약이라니까? 자기가 포기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소리칩니다. 리플리 증후군도 자주 보입니다. 나도 헬스 질리게 하고 몸도 다 만들어 보았다. 만들어 본 적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유치원 때 배우는 여우와 심포도를 죽을 때까지 못 고치고 그에 더해 남의 노력까지 폄하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이유, 포기하게 된 정당성 때문에 사실은 갖고 싶었던 것의 단점을 줄줄이 말하지만 스스로도 알 겁니다. 자기가 패배자라는 걸.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패배자가 아닙니다. 도전을 멈추고 정신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패배주의를 전염시키는 자, 그 자가 패배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루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평생 남을 헐뜯기만 하며 사는 그들을 불쌍해해야 합니다. 다행히 저 글을 읽은 사람은 겨우 수백 명에 불과하네요. 근데 이것도 정신승리 하겠네요. 내 영상의 조회수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야. 어쨌든 불쌍합니다. 그들은 희생하고 노력해서 얻은 성취감을 모를 테니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정한 길을 미친 듯이 달리고 크든 작든 성취를 이뤄내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할 테니까요. 런닝머신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며 뒤처져가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남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사람들. 영조는 평생 소식하며 건강했고 조선의 왕들 중 가장 오래 재위했지만 우리는 영조를 건강위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워 정신과 육체를 죽게 만든 사도세자의 잔인한 아비로 기억하죠. 숨만 오래 붙어있다고 위인이 될 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한다 주장하며 한식을 불량식품이라고 말하는 제 컨텐츠 담당관이 최근 먹은 음식들을 공유합니다. 누가 누구 건강을 노네. 건방지게. 흑자일사 합시다. 바이바이.